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유레카 헤드라인입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22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22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달 29일 이후 2거래일만으로 개인과 외인의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가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4%에 가까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보다 3.73% 상승했는데 간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6% 강세를 보이며 미국 반도체주들의 훈풍이 깃든 데다 삼성전자의 경우 ARM 인수 빅딜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인텔의 자율주행 전문 자회사 모비라이가 현지 시간 3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상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에서는 라닉스가 상한가에 안착하는 등 자율주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10월의 첫 거래일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도 박동기 파트너, 백승화 파트너 두 분과 함께 종목 발견의 여정 떠나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드라인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시장이 훈풍이 깃들었고 또 상승폭도 나름 좀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자, 2200선을 다시 탈환했는데 사실 한때 정말 3000포인트대에서 놀았던 때가 언제인지 정말 가물가물할 정도로 이제 2200포인트에도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자, 지난주에 코덱스 레버리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오늘 모처럼 큰 반등이 나와줬고요. 자, 오늘 반등의 성격 박동기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2300포인트 이하에서는 강력 매수 구간이다. 조금만 우리가 호흡을 길게 놓고 본다면은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계속 지금 드려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2200포인트가 회복이 됐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하락이 하락을 부르는,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셀링 클라이막스 형태로 이제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흐름인데 그 구간이 저는 2300포인트 이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금 2150포인트까지, 그래서 2300포인트 이하는 셀링 클라이막스 단계다. 그래서 그 자리는 받아야 되는 구간이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큰 흐름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바닥권에서 나름대로 지금 의미 있는 반등이 들어왔는데 굳이 의미를 찾자면은 사실상 어찌 보면은 이제는 이제 빠질 만큼 빠졌고 오를 때도 되었다라는 이제 이게 아마 시장의 전체적인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은 영국에서 지금 그 신임 내각이 들어선 지가 지금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기억을 할 겁니다. 한 일주일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감세안을 내놨다가 어젠가 지금 바로 철회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자, 감세안 소득세를 깎아주겠다. 이렇게 지금 내놨다가 이제 바로 철회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결국은 이제 시장의 이슈가 물가 안정이냐, 인플레이션 부분, 물가 안정이냐 아니면은 경기 회복이냐, 어디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정책의 주안점을 지금 둘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감세안을 철회했다는 얘기는 여전히 아직도 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의 정책의 그 주안점을 더 두고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은 여전히 지금 물가에 굉장히 지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장이 아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면서 어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이 들어왔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가 이제 2300포인트 이하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 우리가 지금 꽤 오래 지났지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이 꽤 많으셨을 거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미
이제 우리가 주가 수익 비율이라 그러죠. 퍼가 그때 이제 9배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8.9배까지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지금 수준이 지금 주가 수익 비율이 금융 위기 때 수준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때보다 훨씬 더 그 실적 부분은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긴 하지만 그렇게 그때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가 수익 비율로 볼 때는 이미 이제 저쯤에 왔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가가 이제 급락이 나오고 이럴 때 저도 우리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하고 이거 팔아야 되냐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예, 제가 계속 지금은 사야 되는 자리이지 이미 지금 손절 고민하는 시기는 지났고 이미 이 자리에서는 고가 우량주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손절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제가 말씀을 그 노란톡방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이런 큰 흐름이나 시황 같은 부분 제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중심을 딱 잡아드리니까 많이들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저희 유레카의 중심도 함께 잡아주고 계신 박동기 파트너님이신데, 자, 오늘 또 반등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의 4% 가까운 상승이 있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부분도 박동기 파트너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삼성전자가 오늘 뭐 장중에 지금 4% 정도 강한 반등이 지금 들어오고 하는 그런 흐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거의 지수 흐름도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총가 고가 흐름으로 그 마감이 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줬죠. 자,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지수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코스닥으로 가면은 장비, 부품, 소재, 반도체 관련 자 이들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뭐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이슈를 굳이 찾자 그러면은 세계 그 D램 3위 업체죠. 미국의 마이크론이 감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이 나오고 오늘 우리 시장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관련되는 이슈가 또 하나 있었죠. 지금 삼성전자의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가 TSMC의 시스템 반도체 부분을 TSMC를 지금 따라잡겠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삼성전자가 지금 1.4나노 이제 반도체 양산을 2027년도부터 시작하겠다. 만약에 이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 TSMC 추월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러한 또 모멘텀 또 낙폭 과대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오늘 강한 반등이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자의 상승에 힘입어서 우리 지수도 함께 탄력을 조금 더 받아준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가장 좀 돋보였던 섹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백승화 파트너님,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자율주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도 충분히 살펴볼 만하다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9월 22일 날에 유레카 섹터로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자율주행 쪽이 조금 상승세가 많이 나오던 자리였고 장기적 관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고 코멘트를 한번 드렸어요. 어제 자율주행 핵심 기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살펴볼 건데 이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거든요. 이제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 카메라와 센서 기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율주행 테마의 대부분 급등 종목들은 다 이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SA 이거는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어제 정의한 자율주행 단계이고요. 레벨 3 이상부터는 자율주행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단계까지는 아직 현실화되지는 않은 어제 그냥 자동차가 운전자가 아예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사람 탑승만 하는 탑승자만의 목적만 있고 그 이제 목적지를 입력만 하면 갈 수 있는 게 5단계거든요. 아직 현실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3단계, 4단계 이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단계예요. 테슬라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단계 4단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레벨 3 이상부터가 자율주행 단계에 해당하고 오늘 이제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었어요. 라닉스 같은 경우가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었는데 라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인 V2X 베이클 투 에브리띵이라고 해서 통신 솔루션 분야에서 전 세계 유일하게 시스템 반도체 솔루션 있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게 구간이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워낙 바닥 구간에 있고 이제 거래량이 완전히 동반이 된 상승세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바닥 구간에서 오늘 상한가 그냥 잠가놓고 전혀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장 초반에
이렇게 상한가 딱 잠가놓고 아예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후 흐름은 이제 또 살펴보면서 또 매매를 해야겠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제가 중장기적인 모멘텀 가지고 봐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꼭 관심주에 넣어놓고 보셔라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부분이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강세가 나왔는데 이제 자회사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IPO 이제 상장을 하는 거죠. IPO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칩셋 미디어가 모빌아이의 설계 자산 이제 공급했던 이력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시세가 장중에 뭐 상한가를 약간 터치해주는 느낌으로 해주고 21% 가까이 강세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뭐 흐름이 이제 거래량에 붙는 자리가 이제 상승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이제 장기간의 하락 추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칩셋 미디어도 이후 흐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은 모트렉스인데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주봉 관점에서 꾸준하게 우상향 나오는 종목이고 제 차트 그려놓은 것들이 있네요. 이제 일전에 설명드릴 때 주봉 관점에서 거래량 동반된 자리가 이후 이제 거래량이 전혀 이제 발견되지 않는다. 그리고 주봉 관점 우상향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20년도에 흑자 전환 이후 꾸준히 영업이익이 좀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투자 포인트로 제가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영역이고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할지 이거는 손절할 종목은 아니다라고도 언급을 드렸어요. 노란톡방에서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뭐 반도체 쪽이랑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반도체라도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반도체 쪽이 지금 좀 좋았잖아요. 또 사실 많이 밀렸었던 부분도 있는데 지수 반등 시에는 결국 반도체가 좀 주도해줘야 되는 삼성전자가 주도해줘야 되는 그런 지수 반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투자 포인트 보고 좀 접근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지수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에 이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까지 알차게 유레카 헤드라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박동계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내일 장중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혹시나 놓치신 분들은 방송 틈틈이 또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그때 또 한 번 더 참여해보시면 좋겠고 자, 오늘의 유레카 섹터 알아보기 전에 자,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의 지난 유레카 종목 성적도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동기 파트너님,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 좀 크게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5.11% 상승 나왔고, 자, HLB도 3거래 연속 상승하는 중이고, 일동제약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련되는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크게 하락하는 하락장에서 나름대로 지금 이제 거친 폭풍을 좀 지나가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초입 단계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뭐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한 종목씩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지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요. 일동제약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일동제약은 이제 중소형 제약주로서 하나의 모멘텀이 있다 그랬죠. 지금 먹는 코로나 치료제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 임상 3상에 지금 성공을 하면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 특히 이제 일본의 시오노키 제약하고 공동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했기 때문에 자, 국내에서 먼저 임상 3상 일동제약에 추진했던 임상 3상 발표를 했고 또 어젠가요? 일본 시오노키 제약에서도 임상 3상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일본에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일본 후생노동성인가요? 아무튼 그 일본의 식약처 쪽에서 그 긴급 사용 승인을 2번이나 보류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용 그러니까 자, 임상 3상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으니 임상 3상에 조금 더 확실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이었죠. 그래서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한 90% 이상은 긴급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들어서는 매우 좋은 호재를 가지고 또 모멘텀을 가지고도 주가가 지금 그동안에 안 오른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많았지만은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자, 차트를 지금 한번 보면은 일동제약이 지금 3만 원 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아직까지는 지난번에 한번 이제 기대감 때문에 한 반영이 됐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자리는 3만 원대에서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최소한 또는 적어도 이러한 모멘텀 때문에 적어도 하방 경직성은 잡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아래쪽보다는 위쪽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격 부담이 크게 없다라는 점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HLB도 지금 그 지난번에 한 뭐 2, 3주 전에 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이오 쪽에 대한 폭풍을 비켜가지 못했죠. 그렇지만 여전히 HLB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력, 이게 지금 특히나 간암 치료제, 각종 암 관련되는 치료제 쪽에서 리보세나림이, 세라닙이 그 각종 임상에서 긍정적인 임상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해주고 있고, 가장 또 핵심적인 간암 치료제에서 이번 임상 3상에서 긍정적으로 지금 결과를 내놨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리 찾아가는 시간은 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뭐 정고점 돌파는 55,000원대죠. 정고점 돌파는 뭐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는 코덱스 레버리지인데, 역시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상승 지수의 상승 쪽으로 배팅을 하는 ETF죠.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300원인가요? 지금 이거는 지금 종합주가 지수죠. 자, 종합주가 지수가 그 2,300포인트 이하에서는 제가 강한 매수 관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도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줌에 따라서 여전히 지금 지수 흐름을 능가하는 그런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수 종목 선정에 조금 좀 뭐 헷갈린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지수 상승 쪽에 저하고 시황관이 같으신 분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충분히 아마 접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의 지난 유레카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성적 점검해보고 리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님의 어떤 시황관과 잘 맞아떨어지는 분들을 위한 레버리지 상품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런가 하면 자,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게임주 짚어주시면서 언급을 해주셨던 W게임즈 방송 다음날 바로 상승이 나왔죠?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언급드렸던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이 더 크게 나와서 제가 두 종목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데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W게임즈 보고 있고요. 지수가 과다하게 빠졌다.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 제가 이제 그 은행주, 중소형 은행주 계속 언급드리면서 지수가 조금 위험하다. 위험할 때는 고금리에 대한 수혜를 봐야 되는 종목들을 매매해봐야 된다. 이런 쪽으로서 리드코프 가져오고 고래신용 종목 가져오고 덜 올랐기 때문에 가져왔다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당분간은 좀 지수가 또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날에 이제 PPI랑 CPI 발표했고, 이제 그 회의록 공개가 있거든요. 그 이제 FOMC 회의록 의사 공록 공개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 과대낙폭에서 좀 반등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수익 바짝 땡겨놔야 되거든요. 수익 땡길 수 있을 때는 또 과대낙폭주들, 그리고 이제 지수 대비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수익 낼 수 있는 부분 내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또 체크를 해보면서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계속 이제 시장 모니터링 하면서 누구보다 빠르게 또 정확하게 정보 전달 드릴 테니까 노란 톡방 들어와서 또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W게임즈도 수급에 대한 부분 한번 투자 포인트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보면서 한번 언급을 드릴 건데요. 연기금이 제가 이제 한 달 내내 매수해서 거의 이제 40억 이상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 투신이나 금융투자 쪽에서 해서 88억 이상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구간이 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인데도 6월 달보다 다들 아시다시피 9월 달에 워낙 세게 맞았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6월 달보다 이 종목의 주가는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투자 포인트로 수급에 대한 부분 언급을 드리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보이고 저는 만약에 241선까지도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49,000원인데 41,000원, 42,000원 이 구간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거든요. 그럼 20% 가까운 상승입니다. 지수 반등 시에 이런 종목들 또 이제 챙겨갈 수 있는 부분 챙겨가고 또 이제 수급 밀리는 부분, 뭐 지수 밀리는 부분 체크하면서 또 차익 실현해두고 다시 현금 보유하면서 다음 전략도 구상해 본다면 여러분들 누구나 또 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수익 낼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 계속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또 성심성의껏 시장을 바라보는 눈으로 지금 이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게임주를 바라보지 않을 때 저희 유레카에서 게임주 가지고 와 주셔서 W게임즈 방송 바로 다음 날 수익이 났고요. 자, 그리고 함께 소개를 해주셨던 데브시스터즈 역시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자, 박동희 파트너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시황 정보도 얻어 가시고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도 박동기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유레카 종목 성적까지 체크를 해봤는데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발견의 여정 힘차게 떠나봐야겠죠. 과연 10월의 첫 거래일에 유레카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방송 말미에 공개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키워드 팹리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하죠. 자, 박동희 파트너님, 이 팹리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생각나는 삼성 그리고 AR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최대 팹리스 ARM 때문에 좀 시끌시끌하죠. 네. 그것 때문에 또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팹리스 말 그대로 그 공장이 없는 그런 뜻이죠. 공장이 없는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팹리스라고 하는데, 자, 이제는 전체적으로 그 이제 반도체 섹터도 저점 매수 관점에서 볼 때가 되었다. 뭐 사실상 반도체 섹터도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 준비를 지금 해놔놓고 몇 개 섹터로 분류를 해서 지금 준비를 해놔놓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는 오늘 처음으로 팹리스 쪽으로 들고 왔습니다. 가장 조금 전에 이제 ARM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좀 이슈에 최근의 이슈에 좀 부합하는 그런 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자, 팹리스 업체로 좀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반도체 업황 부진을 주 이슈로 볼 거냐, 아니면은 자, 이 업황 부진이 주가에는 이미 반영이 되었다. 이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때다. 자, 여기에다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볼 거냐. 뭐 사실 저도 정확하게 뚜렷하게 100%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인 시황으로 놓고 볼 때 반도체주도 이미 이제 저점 단계에 들어서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도체 전문가 또는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은 내년 4분기쯤 되어야 반도체 업황이 본격적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게 지금 평균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예상치거든요. 내년 4분기. 너무 길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황은 당분간은 올 4분기, 내년 1분기 반도체 가격은 추가적인 지금 하락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거기에다가 이제 그런 반면에 또 가격적인 측면은 전체 고점 대비해서 삼성전자도 지금 뭐 30% 이상 훌쩍 지금 빠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가격 메리트가 지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제가 팹리스를 이제 주요 뭐 주제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자,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팹리스 이렇게 지금 포커스를 맞춰놓고 보면은 왜 팹리스에 지금 주목을 해야 되냐면은 삼성전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그 반도체를 크게 나누면 메모리 부분하고 비메모리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부분은 이미 세계 시장을 석권한 지가 오래됐죠. 시장 점유율만 보면은 메모리가 지금 44%예요.
그런데 지금 비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지금 4% 정도 수준에 지금 해당이 된다 그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메모리 시장의 시스템 반도체라고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국가별로 지금 팹리스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지금 나와 있죠. 미국이 지금 68%, 뭐 대만, 중국,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기타에 들어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은 1위에 지금 해당이 되고 그 다음으로 대만, 중국이 있고요. 유럽도 지금 뭐 그렇게 지금 강한 점유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아니죠. 자, 그렇다면은 자,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부분 세계 1위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1년 전인가요?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비메모리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워낙 반도체 뭐 절대 강자라고 얘기하기 참 부끄러울 정도로 메모리는 절대 강자가 확실하지만 비메모리 쪽은 지금 차트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너무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지금 세계 1위를 지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강력한 투자가 앞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국내에 팹리스 업체들이 직접적으로 강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큰 넓은 의미에서 반도체 업황이 일단은 살아나야 되겠지만 반도체 업황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쪽에 대한 삼성전자의 투자,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를 감안을 해볼 때 국내의 팹리스 업체들,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업체들의 성장성은 뭐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과 함께 팹리스 지금 반도체주들 어떻게 되는 거냐 뭐 관심들 많으실 텐데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자세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백승화 파트너님, 이 부분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도 사실 방금도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지수가 반등하려면 결국에 뭐로 가든 어쨌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시총이 제일 크고 네. 원래는 SK 하이닉스였죠.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서 3등으로 밀렸는데 결국 1등, 3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반도체 쪽이거든요. 반도체 쪽이 올라야 이제 기반 산업이고 그 밑에 딸려 있는 이제 작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반도체 쪽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침체 흐름이었고, 그 오늘 이제 깜짝 반등 나오면서 이후의 흐름이 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저도 궁금하게 좀 살펴보고 있는데, 좀 종목들이 사실 워낙 많거든요. 대표주들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있고 그 밑에 딸려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DB하이텍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이 또 이제 투자 포인트로 살펴볼 만한지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 것 같습니다. 뭐 사실상 뭐 종목이죠, 결국은. 네. 근데 또 뭐 반도체 쪽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 좋은 종목들도 많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뭐 장비업체나 소재나 이런 쪽도 이런 회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종목 선정이 어찌 보면은 웬만한 거 찍어도 좋은 종목일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거기에 또 모든 종목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기술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제 동반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또 너무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어떤 섹터 내에서 가장 기술력이 강하다 1등이라든지 또는 마켓 쉐어가 1등이라든지 말 그대로 저는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정통파 쪽으로 가는 그런 전공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해야만이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일시적으로 주가가 밀리더라도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잠재력이 있는 회사다라는 그게 지금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서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하는 종목들은 뭐 제 분석 자체가 틀릴 수는 있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분석력을 동원해서 가능한 한 그 섹터 내에서 그 카테고리 내에서 1위 기업들을 가지고 나온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동계 파트너님께서는 그만큼 지금 가지고 오시는 유레카 키워드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지 박동계 파트너님께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팹리스 업체 쪽으로 일단 관심 종목으로 한 3종목 정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저도 사실상 이제 이 종목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상한가까지 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름도 사실 좀 생소하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고. 자, 이 종목이 오늘 이제 강하게 지금 이제 상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오늘 팹리스 업체들의 전체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기업으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인공지능 반도체 IP 지적 재산권이죠. 말 그대로 순수하게 반도체 설계를 이제 전문으로 하는 그런 대표적인 회사인데 상당한 기술력이 있고 이 종목이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이 우리가 한참 얘기를 했던 ARM 영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 삼성이 지금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 ARM하고 사업 모델, 사업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상장한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강하게 지금 상한가까지 가면서 마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요. 지금 뭐 한 6, 7일 정도 됐죠. 거래가 된 지.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상한가를 지금 2번을 쳤어요. 상장하고 이틀 만에 한번 상한가가 나왔었고 오늘 또 상한가 나왔죠.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사업 모델도 사업 모델이지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이제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끼가 있는 종목이라 그럴까요?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팹리스 업체로서 가장 주목을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수급들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제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종목은 칩스 앤 미디어인데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자율주행차 이제 관련되는 자, 그쪽에 또 전문 차량용 반도체라 그럴까요? 그쪽에 지금 이제 전문적인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금 회사죠. 그런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0% 이상 오르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요 지금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에 오늘 한참 이슈가 되었던 모빌아이 여기에 지금 이제 IPO 얘기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있었지만 요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 팹리스 업체들의 어떤 좀 큰 넓은 카테고리 내에서 그런 테마가 조금 더 강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지금 볼 수가 해석을 지금 하고 있고요. 차트 흐름을 지금 한번 보면은 여전히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칩스 앤 미디어도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은 지금 14,000원대에서 말 그대로 지금 쌍바닥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121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121선 돌파가 안 나왔죠. 오늘 이제 121선 18,000원까지 장중에 고점을 형성했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이제 부분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지금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지금 뭐 가격에 대한 부담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최근에 지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였던 이제 가온칩스인데요. 자, 이 종목도 사실은, 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종목이죠. 가온칩스라는 회사는 지금 아래 소개에 나오는 대로 자,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디자인 솔루션 이제 전문 기업입니다. 자, 디자인 솔루션 또는 디자인 하우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디자인 솔루션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이 디자인 솔루션을 하는 회사 우리나라에 몇 개 있죠. 코아시아라든지 가온칩스 뭐 또 이렇게 한두 개 종목 정도가 돼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유독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 지금 ARM 역시 또 ARM이죠. ARM하고 예전에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면서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이제 협업 관계에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ARM 관련주로서 좀 급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종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제 ARM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 회사가 지금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로서
세계 뭐 압도적인 1위 기업입니다. 영국에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죠. 영국에 본사가 있는데 지금 손정희 그러니까 소프트뱅크 회사의 이제 자회사로 소프트뱅크 그룹에 지금 이미 소속이 돼 있죠. 한 3, 4년 전에 이제 샀는데 벌써 지금 44조에 샀는데 지금 80조가 넘어선다 그러죠. 그만큼 지금 이제 워낙 강력한 가격이 지금 높은 상태인데 이걸 지금 삼성전자가 손정희 회장이 국내에 지금 들어와서 이재용 회장을 지금 만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사실상 인수에 제가 볼 때는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부분적으로 단순 지분 투자에 지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이게 워낙 덩치가 크고 이 회사가 만드는 AP 그러니까 모바일에 들어가는 모바일의 CPU라 그러죠. 이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를 이 회사 제품이 90% 이상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냥 거의 독점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삼성전자가 인수를 한다 그러면은 독과점 규제에 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 쪽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에다가 이미 가격대 자체가 80조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혼자 인수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가온칩스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또 여기서 뭐 전략적 제휴라든지 인수라든지 이게 또 다시 연기가 된다 그러면은 또 한 번 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동희 파트너님과 함께 팹리스 유레카 키워드 깊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빠르게 만나볼 시간인데요. 자,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레카 키워드 소재 말고 장비입니다. 우리가 보통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번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장비 좀 보자 이런 이야기시잖아요. 네, 사실 2차 전지 쪽은 뭐 모르는 주식하는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없죠. 그쵸. 2차 전지 뭐 반도체 오늘 이제 박동희 파트너님 말씀해주신 반도체도 모르는 사람 없는 섹터거든요. 그만큼 전기차 시대에 최근 이제 2차 전지 쪽은 많이 곽강을 받고 시장에서 대장 테마로까지 상장이 됐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상장하자마자 뭐 이제 100조를 넘어서기도 하는 뭐 그런 시세를 나타내기도 했었고 시가총액 2위 지금 마크하고 있죠. 그 정도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수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종목들이 제가 이제 소재 말고 장비라고 언급을 드린 게 소재 쪽이 굉장히 많이 부각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다시 아실 만한 종목들 몇 개 언급을 드리면요. 소재주 중에 에코프로, 코스모화학 뭐 다 들어봤을 만한 기업들, 뭐 포스코 케미칼, 캠트로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재 관련주거든요. 2차 전지 소재 관련주인데 소재 관련주들은 사람들이 많이 익숙하고 그쪽이 시세가 또 많이 났어요. 지금 제가 언급드리는 건 장비 쪽인데요. 장비 쪽은 사실 진입 장벽이 높아요. 다들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자체가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핵심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서 아무나 그 거래처를 트기가 좀 어렵거든요. 대부분 업체들이 뭐 이미 독과점에 가깝게 되어 있는 뭐 삼성 SDI라던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화학 이쪽으로 납품을 하거나 뭐 이런 좀 진입 장벽이 높게끔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장비 업체들은 이제 장비에 대한 그 검사 뭐 터지면 안 되니까 배터리가 만들면 터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비 검사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종목들이에요. 이런 걸 생산하는 그런 설비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비 섹터가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9월 달에 코스피 지수에 대한 하락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9월 한 달 동안에 사실 다들 괴로우셨을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12.8% 정도 떨어졌는데 이제 같은 기간 동안에 S&P랑 나스닥 같이 이제 살펴보면은 S&P는 9.3%, 나스닥은 10.1% 하락을 했어요. S&P나 나스닥보다 코스피가 2%, 3% 정도 더 떨어진 거거든요. 지수가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개인들이 순매수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순매수 종목 상위였어요.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다들 괴로우신 구간이었고 사실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도 좀 얼마나 더 올라줘야 6만 원까지는 최소 올라줘야 사실 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대거 매도를 하면서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매수를 많이 했어요. 이게 환율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1,400원대를 돌파했잖아요. 불과
8월 초만 해도 이제 2달 전만 해도 1,200원대에서 1,300원대 올라오고 아 많이 올랐다 이랬었거든요. 거기서부터 2달 사이에 10%가 넘게 더 오른 거예요. 1,440원 뭐 이제 1,450원 뚫는 거 아니냐, 뭐 1,500원 선도 열려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고환율 부분에서 2차전지 쪽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들을 이제 사실 전기차가 내수용이 아니고 수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 쪽을 외국인들이 대거 매수했다.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잠깐만 살펴보면서 언급을 드리면요. 테슬라에 대한 부분도 차트를 제가 좀 따왔는데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대한 낙폭이 나타났어요. 지금 달러 가격 기준으로 240달러 내외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구간이 상승 추세선에 거의 근접한 영역이거든요. 205불에서 230불 이 내외 구간이 매수세 유입이 굉장히 강하게 나왔던 지점이고 사실 테슬라가 더 빠질까에 대한 부분도 어제 장에서 이제 8%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가격 하락이 나온 건데 좀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 2차전지 이쪽도 굉장히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하다. 장비 쪽이 덜 올랐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도 언급드렸지만 오른 종목을 따라가서 매수하는 건 좋지 못한 전략이거든요. 오르기 전에 선취매를 해서 오르는 구간의 시세를 또 늘려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도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주들 좀 빠르게 한번 짚고 가볼까요? 네, 이제 데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데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2차전지 소재 공정이나 셀 공정에 투입되는 전자 석탄 찰기 생산 판매하는 업체예요. 주요 거래처가 뭐 말씀드렸듯 삼성 SDI, 뭐 LG 에너지 솔루션, BYD,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이런 쪽이거든요. 기본적으로 2차전지 이제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데보마그네틱 같은 경우도 이런 거래처를 뚫기가 아무나 이렇게 쉽게 진입하기 어렵다. 차트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면요. 네, 2020년도에 적자였었는데 흑자 전환되면서 지금 구간에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397%. 이 부분 이제 체크해 볼 만해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에 대한 부분도 245%. 벌써 반기 만에 작년에 그 매출을 달성을 했다. 그리고 실적 부분도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이 데보마그네틱이 아직 많이 안 올랐잖아요. 더 오를 만한 영역이 많이 있다. 그래서 데보마그네틱 지금도 살펴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CIS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메리트가 있어요. CIS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최근 구간에 거래량 없이 많이 빠졌거든요. 지수가 빠지면 대부분 개별주들 많이 떨어진다는 언급 많이 드렸습니다. 2차전지 전공장에 해당하는 이제 코팅 기계랑 슬리터, 자르는 기계 이런 거 이제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수 하락 구간에서 너무 많이 빠졌다.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고 수급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뭐 금융투자 쪽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랑 저가 구간에서 개인들이 팔고 개인들이 파는 물량을 외인 기관이 담아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투자 포인트로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DENT 역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지금 이 종목은 추세가 상방이죠. 추세가 상방인 종목을 매매하는 거는 항상 옳다고 제가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지수가 떨어질 때도 시장을 이기는 종목을 매매해야 된다. 그래서 LCD나 PDP, 뭐 OLED 쪽의 디스플레이 산업 쪽에서 핵심 기술이 이제 공정 기술 그리고 장비 검수하는 그런 기술을 좀 갖고 있는데 이쪽이 2차전지 쪽으로 22년 5월 달에 이 구간에서 좀 언급이 나오면서 2차전지 쪽으로 엮였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큰 시세가 나고 거래량이 많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영역인데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DENT까지 이렇게 세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2차전지 소재 말고 장비 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레카 종목 공개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유레카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유레카 종목이 됐을까요?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유레카 종목 나왔습니다. AD 테크놀로지인데요. 자, 박동기 파트너님, 이 종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이 종목도 1위 업체예요. 어디 1위 업체냐? 오늘 팹리스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자,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아까 얘기를 했죠. 자,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반도체 설계회사가 설계를 해서 그 파운드리 업체에다 넘기죠. 파운드리 업체는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니까 그 중간에 디자인 하우스라는 회사가 있어서 설계 도면을 설계
최초에 만든 설계도면을 파운드리 그러니까 생산에 직접 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새롭게 설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를 디자인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단연 국내 1위 업체에 지금 해당이 된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회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 파트너사가 아니라 TSMC 파트너사였어요. TSMC에 이렇게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사가 한 8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회사였어요. 한 회사였었는데 작년인가 2020년도에 TSMC하고 계약 해지하고 삼성전자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로 지금 합류를 한 그런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함께 이제 동행하는 이제 그런 회사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삼성의 아까 시스템 반도체 투자는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시스템 반도체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투자 확대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인데요. 자,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위에 게 지금 외국인인데 최근에 외국인이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 투자자도 8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강한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차트 흐름상 지금 121선이죠. 자, 121선에서 지금 이제 저항을 받고 있는 자, 121선 두 번째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충분히 뭐 돌파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사항들은 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저하고 충분히 더 충분한 얘기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유레카 종목 AD 테크놀로지 팹리스 쪽에서 지켜보자라는 의미로 박동희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레카 종목 공개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유레카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레카. 네, 두 번째 유레카 종목도 공개가 됐습니다. 아바코. 자, 2차 전지 장비주로서 좀 지켜볼 만한 거죠. 네, 지금 제가 오늘 갖고 왔던 섹터가 소재 말고 장비 쪽 주목해보자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아바코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DNT랑 비슷한데 LCD, OLED 이 디스플레이 쪽에 제조 장비, 2차 전지용 제조 장비 업체입니다. 이쪽을 테마를 받아서 엮여가는 흐름이에요. 장비 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검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기술이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거든요.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응용이 돼서 이제 아바코도 2차 전지 테마로 엮여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9월달 구간에서 지수가 좀 떨어질 때 굉장히 좀 많이 밀렸었어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9월달 이렇게 지수 올라갈 때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내려갔지만 거래량이 동반이 되지 않았죠. 대부분 이런 종목들은 지수의 흐름을 많이 따라가고 거래량을 살펴보면서 매매해야 된다. 근데 오늘 자리가 굉장히 메리트 있게 또 돌파해주는 자리가 나타났어요. 기준봉에 대한 부분 이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이 구간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이 이전에 14,000원대 이 전고 영역을 한번 훑어주는 매물을 훑어주는 이런 좀 세력들의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캔들도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에 대한 부분도 그래도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가 구간에서 들어오는 부분이나 이제 소재 말고 장비 쪽으로도 아직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보면은 뭐 5월, 6월 달에 거의 오른 게 없잖아요. 네, 소재 쪽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르지 않은 쪽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계속 좀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부분 투자 포인트로 살펴보면서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얘기해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더 좀 많이 메리트 있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유레카 종목 2개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샵 0082번으로 박동기라고 보내주시면 박동기 파트너님과 내일 장중에도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샵 0082번으로 백승화라고 보내주시면 백승화 파트너님과 함께 내일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지금 이 유레카 방송이 끝나고 9시 50분부터 백승화 파트너님의 무료 공개 방송이 이어질 텐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들어오시면 백승화 파트너님께서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 실시간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함께 나눠주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박동기 파트너님께서는 내일 오전 8시 50분에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십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렇게 무료 공개 방송까지 함께 하시면서 더 좋은 종목들 함께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죄송합니다. 자, 두 분을 먼저 보내드려야겠죠. 자, 박동기 파트너님 그리고 백승화 파트너님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